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제가 여러 가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저렴하고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 취업 영주권에 대해서 정확한 프로세스와 좀 더 구체적인, 진짜 제가 여기서 아마 이걸 공부하는 데만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도 정리를 한번 해볼 겸 겸사겸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화면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통 이제 미국 취업 이민이라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학부를 미국에서 나오고 또 석사나 박사까지 나온 다음에 이제 OPT를 거쳐서 그리고 H1B를 추첨을 통해서 받고 회사의 스폰을 통해서 받고 그리고 나서 일을 잘한다는 능력을 증명해 가면서 이제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는 이 단계를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페이스북에다 한 개의 포스팅을 올린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버 활동도 오래 해왔고 페이스북에 글도 굉장히 오래 써왔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팔로워 분들이 꽤 많은 상태였는데 그분들 제가 이런 공고를 올렸습니다. 공고를 올렸는데 뭐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혹시 미국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저를 이제 뭐 투자 이민이든 아니 투자 그 EB2 비자, E2 비자든 뭐든 간에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스폰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만나고 싶다, 소개해 달라, 뭐 이런 포스팅을 올렸어요. 그게 벌써 한 1년 반도 훨씬 훌쩍 지났네요. 근데 그거 진짜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별 생각 없이 올린 거였거든요. 근데 그 포스팅을 보고선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무려 3분한테 연락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분을 알고 계신 분 2분과 친한 분 2분과 그 실제로 자기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해서 저는 그 3분 중에 가장 신뢰가 가는 분을 선택해서 한국에서 그 대표님을 만나서 미팅을 빙자한 인터뷰를 2회에 거쳐서 봤습니다. 2회에 거쳐 보면서 그 대표님이 너 스폰해 줄게, 미국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사실 저는 F2 신분으로 온 거긴 한데 이제 F2에서 이제 영주권 비자 EB3로 이제 전환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아직 뭐 갈 길이 멀지만 여러분들에게 제 케이스를 설명드리면서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뭔가 학부를 나오고 석박사를 거쳐서 그런 오랜 시간과 돈과 그리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도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게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빠르고 저렴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운이 따라줘야 되고 저처럼 뭐 좋은 대표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능력을 좀 인정을 받아야지만 매칭이 되는 그런 거긴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뭐 돈 주고 영주권을 산다고 하죠.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영주권을 사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저는 어떤 조건을 제안을 했었냐면요. 내가 그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든 간에 제가 이제 마케팅 역량을, 저의 역량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드리겠다. 단 나한테 만약에 나를 고용하고 싶으면은 그 인센티브 조건을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적어서 올렸었죠. 제가 나중에 이거 캡처해가지고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식의 취업 이민도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 굳이 내가 엄청난 경력이나 뭐 이런 게 없어도, 그리고 학력이나 뭐 이런 자본이나 이런 게 없어도 이런 루트를 다이렉트죠, 굉장히. 1대1로 만나가지고 대표님을 만나서 거기서 바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법도 드물지만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케이스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주공사나 뭐 이런 전형적인 그 루트를 통한 게 아니라
아무튼 자기의 능력이 있으면은 저는 얼마든지 미국에 영주권을 스폰받아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긴 해요. 제가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완전 로또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는 뭐냐면요, 법적인 용어로 EB3, 그 중에서 EB3는 이제 영주권 비자거든요. 근데 영주권 비자 중에 숙련과 비숙련공, skilled or unskilled, 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비숙련으로 넣을까 했어요. 왜냐면은 그 회사에서, 저를 스폰해주는 회사에서 이미 그 광고를 진행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서 비숙련으로 넣을까 하다가 변호사님이 왠지 지금 그 비숙련공이 그 굉장히 딜레이 되고 있다. 딜레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탁월하신 거죠. 탁월하신 판단을 해 주셔서 숙련으로 넣었고, 지금 LC 이제를 노동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례를 곁들여 설명을 드리면서 정확히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제목 정했는데 미국에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학부도 안 나와도 되고, 뭐 석사 박사 안 해도 되고, 뭐 H1B 안 거쳐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한번 설명을 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프로세스를 제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가장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보면은 첫 번째 단계는 그런 게 있어요. 노동 허가 단계. 이거를 뭐 펌이라고도 하거든요. PERM. 펌 단계인데,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저를 스폰해주는 기업 있잖아요. 거기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크게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부적인 거는 그 밑에다가 또 쪼개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140, 이게 이민청원이라는 거예요. 이민청원이죠. 근데 노동허가는 어디서 진행하냐? 당연히 노동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노동부 진행. 그쵸? 그러니까 노동부랑 그 회사랑 같이 기업에서 하는 일이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민청원은 누가 할까요? 이민청원도 이 사람을 이민국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수입하겠다는 거죠, 이 사람을, 이 노동자를. 그래서 이거는 이제 USCIS, 이게 이민국입니다. USCIS. 이런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이거 처음에 몰라가지고 저희 변호사님한테 굉장히 창피 당했거든요. 너 그런 것도 모르면서 미국에 오려고 하냐? 라는 얘기. USCIS. 이게 이민국이죠. 이민국. 여기랑 이것도 회사에서 청원하는 거예요. 이민청원. 이제 기업에서 청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가 있는데, 잠시만요. 진행이라는 단어는 빼도록 할게요. 이 자료도 나중에 제가 다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너무 올라갔다. 아무튼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어떤 절차가 있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 변호사님이랑 같이 진행하는 건데, 물론 이 두 가지는 보통 회사에 이제 좀 규모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 변호사를, 사내 변호사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전속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이민 변호사 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어디 있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컴퓨터가 굉장히 느리네요. 여기까지는 보통 이제 그 사내 변호사나 전속 변호사 또는
변호사들이 작업을 하고요. 이거 회사랑 이제 이 변호사랑 이런 그 정부 기관이랑 같이 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이제 요청했던 자료는 이제 졸업증명서랑 이제 자기소개서 같은 거 좀 받았는데, 뭐 이력서 같은 거죠. 그런 것들 좀 받았었고요. 그리고 비용은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5,700불 정도, 한 6,000불 정도 냈어요. 6,000불. 왜냐면은 저는 제가 여기서 이런 조건들은 아마 다 회사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 전체 비용을 치면은 한 사람당 한 15,000불 정도에서 한 2만 불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회사에서, 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나 전속 변호사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노동 허가를 받을 때 여기서 이제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뭐가 있냐면요. 두 가지를 합니다. 여기서 크게. 여기서 임금 책정을 해요. 임금 책정. 이제 이거를 이제 프리베일링 웨이지라고 하는데, 이게 뭐 정확히 번역하면 적정 임금 뭐 그런 단어로, 적정 임금 또는 경쟁 임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적정 임금 및 이제 경쟁 임금. 근데 이 미국에서는 이 자기네 자국 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조치 작업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단지 저렴한 인력들을 저렴한 이유만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뽑을 수 없게, 그래야지만 자국 내 이제 저렴한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그거죠. 그 자국 내 국민들이 그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자국민 우대 정책이죠. 그래서 임금을 어느 정도 이하로는 뭐 최저임금 같은 개념이랑 조금 비슷하긴 한데 그거랑은 조금 성격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이 밑으로 이 이하의 금액으로는 그 노동자를 책정할 수 없게, 그러니까 뽑을 수 없게 그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민 변호사님이 요게 능숙하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어느 이 잡 오퍼를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이 노동자를 처음에는 얘를 뽑겠다 하고 지정하고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뽑겠다 하고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부적으로 외국인 한 명을 고용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직원을 뽑는데 이제 해야 되는 단계가 뭐 프리벨링 웨이지랑 그게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 게 바로 광고, 이제 고용 광고. 이 사람을 뽑겠다는 거를 실제로 신문에 내요. 애드죠, 애드. 애드버타이즈먼트. 애드버타이즈먼트을 신문이나 잡지 같은데 됩니다. 되게 웃기죠. 지금 인터넷 세상인데 신문 광고. 지면에 내는 거예요. 잡지 광고.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사람을 신문 구인 광고죠. 그래, 이거를 이제 증빙으로 제출을 해야 돼요, 노동부에, 기업에서.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고용 광고를 했어.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지원자가 없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원자가 있으면은 지원자 면접까지 봐야 돼요. 인터뷰.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미 결정돼 있는 거잖아요. 지원자 면접을 보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탈락 시키는 거죠.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탈락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선 어쩔 수 없이 저를 뽑겠다. 선전 작업. 이거를 해서 이제 통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노동부에다가.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만약에
그 임금이 프리베일링 웨이지 그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낮으면은 이뭐 뽑을 수가 없어요. 거부. 그래서 프리베일링 웨이지보다 조금 높게 책정을 하고, 근데 그 잡 디스크립션이 있잖아요. 일자리의 성격마다 그 데이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노동부에 얼마씩 받는지. 그래서 너무 낮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비싸게 해도 안 돼. 그럼 의심받을 수가 있잖아요. 다들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자 면접을 받고, 또 기간, 요 기간은 그러니까 이거 기업에서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를 하려면은 노동화를 받으려면 기업의 그 재무 건전성, 그리고 현황, 그런 것들, 세무적인 것들, 이런 다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은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괜히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은 이게 이제 그거죠. LC라고 하는데, 그 레이벌 서티피케이트, 노동 허가가 이제 나오면은 이제 컨펌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I-140 이민 청원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요 작업 있잖아요. 노동 허가에서 노동 허가 과정, 임금 책정, 고용 광고, 채용 광고죠. 채용 광고. 그리고 면접, 요 작업이 무려 이게 한 6, 7개월 걸립니다. 아니, 1년 정도 걸려요. 1년 보통. 요것도 한번 적어두도록 할게요. 기간이 약 1년. 빠르면 6개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렇게 놔야 되겠다. 저는 여기에 6,000불 정도를 썼어요, 지금. 여기서는 저는 이제 저희 와이프 것까지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요 정도? 지금 I-140에서부터 같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와이프와 저. 야도르 나 이렇게 같이 지원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I-140 그 다음에 I-485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DS260인가? 그러니까 하나가 있어요. 이건 이민청원이 아니고 이건 신분조정이에요. 이것도 이민국과 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서도 당연히 와이프 F1, F2, F1, 저는 F2. 이거를 이제 EB3로 바꾸는 과정인 거죠.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이거를 둘 다 EB3로 EB3 배우자는 배우자 비자고요. 나는 EB3. 나는 EB3 취업 영주권 비자, 취업 영주권 이걸로 바뀌고, 와이프는 이제 배우자 비자, 배우자 영주권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I-485라는 거를 통해서 신분 조정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신분이 F1에서 와이프는 배우자 영주권으로 바뀌고, 저는 F2에서 EB3 취업 영주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국내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해외 체류시. 이거는 아이고 해외 체류. 이건 미국에 체류, 이미 미국에 체류하고 있음.
신분 조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DS260이라는 절차, 이제 영주권 신청 절차예요. 그게 온라인 영주권 신청. 제가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여서.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 인경은 DS260이라고 합니다. 신분 조정이 아니죠. 260 이게 이민 청원인데요. 이게 온라인 영주권 신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각종 이력, 뭐 신분 상태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요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는 안 해봤는데, 요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DS260 관련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화면이 켜져 있으니까. DS260 접수 시 유의사항,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DS260은 국립비자센터에 이제 접수를 하는 걸 얘기한다고 해요. 중간 단계. 그러니까 국제비자센터, 국립비자센터에 DS260 온라인 이민비자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온라인 이민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가족 촉청원 그 영주권 그거일 경우는 I130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같이 기업의 스폰을 받아서 고용 기반 청원인 경우는 I140, 영주권 청원이죠. 하는 건데, DS260 같은 경우는 이거 승인된 다음에, 다시 한번 화면을 볼까요? I140이나 I130 뭐 이런 게 승인이 된 다음에 이제 DS260으로 신청을 하는 거죠. 이력 상태 뭐 이런 것들, 각종 신청자의 상세 정보를 검토하는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접수 시 유의사항, 뭐 여권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남성 병력 증명서, 뭐 공문 서류 사본 MVC로 국립비자센터로 제출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럼 미리미리 다 준비해둬라,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프로세스가 신분 조정 단계에서 이제 다 비슷한 프로세스를 겪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민 청원의 기간은, 소요 기간도 또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게 소요 기간은 다 정확하지 않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보통 요 정도 걸린다라고, 12개월로 하지만 다 개월로 통일하자. 되고, 소요 기간이 이게 한 6개월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급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급행은 2주. 그래서 이걸 보통 급행으로 추천하는데, 저희 변호사님 말로는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급행으로 해도 전혀 빨리 안 되고 돈만 비싸게, 여기서 3,500불 내야 돼요. 요 급행 비용이 지금 계속 올랐어요. 원래 한 몇백 불이었다가 지금 뭐 1,몇백 불이었다가 2,500불이었다가 지금 3,500불로 올랐습니다. 비싸죠, 한 명당. 그래서 요것만 저 하더라도 2명 거 하면은 이제 7,000불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뭐 요거는 이제 회사에서 내는 그 금액인데, 요건 아마 직장에 따라서 회사에서 커버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알아서 해라만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변호사비까지 대주면서 이 귀찮은 프로세스를 해주는 회사라면 굉장히 좋은 회사일 가능성이 크죠. 요게 급행이 2주가 요게 3,500불이고, 요거 정확히 적어야겠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I140에서 끝까지 진행하는 I485까지 해서 영주권을 받는 그 프로세스까지 그 금액을, 변호사 비용을 9,000불,
9,000불로 이제 말씀을 전달받았고요. 뭐 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왜냐면은 제가 도움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금액을 딜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어요. 아무튼간에 여기서 전체 요건 이제 급행비만 요거 그거고요. 전체 금액은 저는 9,000불. 그리고 여기에 뭐 이제 각종 i485 뭐 신청하는 비용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하는데 그냥 여기 가운데다 놔둘게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비용이 1,500불, 3,500불, 한 2만 불 정도가 15,000불에 18,500불. 근데 저희 와이프 거까지 하면은 그쵸, 더 들어가는 거죠. 3,500불, 한 2만 불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 비용은. 네, 전체 비용, 전체 예상 비용은 약 2만 불. 2만 불에서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조금 더 뭔가 오디시 걸리거나 막 이렇게 감사에 걸리거나 그러면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요런 프로세스인데요. i485 DS260. 그래서 여기서 i485가 떨어지면은 여기서 EAD라는 게 이제 노동허가 카드, 뭐 콤보 카드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i485도 한 6개월 걸리고요. 근데 이 다음에 이제 영주권이 나오는 건데, 그 EAD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냥 바로 영주권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린카드 수령. 근데 여기 그린카드 수령 받기 전에 뭐 신체 검사, 그리고 면접 뭐 이런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서 떨어지는 경우는 뭐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여기서 요 프로세스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6개월, 12개월, 한 2년이 걸리는 거죠. 그 요거는 여기서 가령 중간에 EAD가 나오면은 EAD 노동허가증이죠. 뭐. 아이고. 노동허가가 요 사이에 나오죠. 노동 퍼밋, 워크 퍼밋이죠. 나오면 여기서부터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부터 일할 수 있고, 일단 여기서 미국을 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아서 워크 퍼밋을 받은 뒤에 미국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요 정도 걸리는 거죠. 6개월 뭐 한 여기서 빠르면은 3, 4개월 더 걸리겠죠. 여기서 3개월 하면은 6개월 그쵸? 근데 요게 i140과 i485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변호사님도 저한테, 저 아직도 여기 단계거든요. LC 단계인데 빠르면 올해 말에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요거 두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i140이랑 i485를 동시에 진행해서 요 소요기간을 그냥 합쳐서 6개월. 그쵸? 그러면 빠르면은 1년 반 만에 받을 수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이 펌을 언제 진행했냐면요. 노동허가 부분을 재작년이죠. 한 1년 한 2개월? 제가 3개월 있다 이거를 신청을 했거든요. 미국은 이제. 그래서 한 1년 2개월 정도가 돼 가고 있고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컨펌이 되면은
이제 뭐 6개월 만에 만약에 빠르게 별 문제 없어서 나온다고 하면은 그죠. 예, 한 얼마냐? 1년 2개월에 6개월, 1년 8개월 만에 예,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럭키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식의 프로세스가 있다. 여기서 기업에서 하는 일들 예, 이 있고 여기까지는 기업이 하고 여기까지는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좀 두껍게 하는 게 내가 아니구나. 여기구나. 두께. 네, 이렇게 여기가 이제 회사에서 하는 일. 이 표를 좀 대충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 예상 비용은 약 2만 불 정도. 지금 2024년입니다. 네, 다들 많이 올랐어요, 비용들이. 정부 수속 받는 그런 수수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예,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예, 옛날 영상 보시면은 그 10,000불 정도에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2배로 됐습니다. 2배. 변호사 비용도 당연히 올랐고 예, 모든 게 다 오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살펴봤는데 예, 여기서 주의할 점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요 단계 있잖아요. 여기 회사에서 해주는 단계 이걸 제가 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도를 좀 트랜스퍼런시 아이고 이거 선이구나. 자 요거를 이렇게 투명도 이건 기업에서 이게 기업에서 해주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할래 나의 역할인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회사는 요 반만 해주고 반 정도만 스폰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는 제가 제 비용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한 2만 불 정도를 근데 저희는 와이프랑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 1타 쌍피 예, 한 방에 2명 거를 받기 때문에 1인당으로 치면은 10,000불 밖에 안 되는 굉장히 효율적인 케이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 혹시나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제가 잘못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정정 좀 요청해 주시면 진짜 감사드릴게요. 뭐 제가 이미 변호사도 아니고 제가 주워들은 거 이제 정리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다 보니까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총 기간은 한 2년. 기간은 이제 약 2년. 2에서 3년 보라고 하더라고요. 예, 평균적으로. 근데 뭐 더 빨리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상황에 따라 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좀 빨리 나오는 케이스라서 한 2년 정도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 여기서 조심할 거는 저도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저를 스폰해주는 그 대표님한테 괜히 부담 드리는 거 좀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요런 것들을 하나도 제가 관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불안했어요. 예, 요 프로세스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노동 허가 받는 프로세스가 예, 근데 요거는 뭐 사실 변호사님의 역량인 건 맞아요. 변호사님이 할 일들이고 임금 책정하고 채용 광고하고 지원자 면접하고 이제 탈락시키고 나를 뽑겠다라고 선정하는 것까지 근데 여기서 이거 사실 모르면 굉장히 불안해요. 예,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면 아는 만큼 우리가 좀 마음 편히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는 공부를 반드시 EB3로 진행한다. 그게 숙련자든 아니면 비숙련자든 프로세스는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숙련자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직무와 나의 대학 전공, 학부 전공이 일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미국은 굉장히 엄격해요, 그런 거. 얘네들 선수기 때문에 바로바로 걸러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프로세스에 여러분들이 뭐 크게 관여할 건 없지만 이게 정확히 어떤 프로세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지 요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좀 눈치 보일 거예요. 스폰 해주는데 귀찮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저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저 웬만하면 눈치 안 보는 사람인데 눈치가 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데 최대한 우리의 어차피 도움은 도움 받고, 도움 받을 때 도움 잘 받고, 또 우리도 거꾸로 도움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움을 도움으로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기도 만약에 그 이메일 주거니 받거니 하거든요. 그러면 CC 참조로 해서 나도 좀 넣어달라. 저희 변호사님은 감사하게도 저를 CC로 첨부해가지고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스폰해주는 형 이메일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래야지 저희가 서로 오해도 없고 뭔가 덜 불안하게 조금 마음 편히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기다리는 게 진짜 피 말라요. 저 같은 경우 벌써 1년 반 지나고 미국에 온 지 실제로 진행한 거는 한 1년 3개월, 1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4개월 동안 아직도 LCEO 프로세스에서 머물고 있고요. 하는데 여기서 이제 넘어가가지고 140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급행으로 해서 7,000불 지를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7,000불. 그냥 이거 1인당 인당 요금이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을 테니까 인당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냐? 7,000불에 하면은 13,000불에 22,000불. 저 같은 경우에 22,000불, 2.2만 불을 하는 거죠. 그래도 2명이니까 11,000불에 한 명씩 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지금 이것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여러분도 이 프로세스를 잘 알고, 프로세스를 좀 잘 알고선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거 몰라가지고 공부하느라 오래 걸렸었거든요. 아무튼 이게 아마 가장 구체적인 설명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뭐 기업에서 할 일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근데 끝난다고 뭐 제 미국 생활 성공이냐? 아니잖아.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과연 나는 미국에 꼭 살아야 되나? 그걸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먼저 Y에 대한 앤서를 여러분이 답변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미국의 생활은 상당히 고달파질 겁니다. 힘들어질 거예요.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도 힘들어질 거예요. 내가 왜 미국에서 이 고생하고 있지? 나 한국에 하면 돈도 잘 벌고 대기업 임원이었고 막 이런 생각 할 때, 저희가 임원이었다는 게 아니라 저도 한국에 돈을 굉장히 잘 벌었습니다. 참고로. 그러면서 미국에 와가지고 사업도 무너져 내리고 관리도 못하고 약간 뒤통수도 맞고 막 이러다 보니까 현타가 너무 오더라고요. 와이프는 저한테 댓글로 이런 댓글 남겨주신 분 있어요. 와이프분은 본인의 경력을 잘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만에 하나 뭐 이용당하지 말라, 이런 우려의 목소리. 실제로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굉장히 와이프랑 부부싸움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근데 와이프는 여기 남고 싶다라고 했고, 그래서 진짜 이혼할 뻔했어요. 아마 제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미국의 부부들, F1, F2로 오신 부분들은 분명히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큰 결정이에요, 여러분. 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뭐 배우자도 불편하고 저도 괴롭고 그런 상황이 맞닥뜨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많은 걸 내려놨고 지금 이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많이 가라앉았지만, 사실은 이게 부부 관계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쪽이 자존감이 너무 무너져 내리면은 진짜 힘들어집니다. 진짜 솔직한 말씀이에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예, 부끄럽지만. 예, 근데 저뿐만이 아니다. 저랑 같은 그런 조건으로 오신 분들 많거든요. 예, 그분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이혼할 뻔했다. 그리고 실제로 저의 외국인 친구 있는데, 박사 친구인데, 에스테반이라는 친구인데, 예, 미국에서, 얘는 엘살바도르에서, 이제, 뭐라 그러죠? 정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의사, 테뉴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 의사직을 때려치고, 교수직이죠. 교수직을 때려치고, 미국에 왔다가, 온 지 1년이 안 돼서 이혼했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혼합니다. 이런 결정으로. 예. 그리고 왜냐면 와이프가 오지 않고 와이프는 그 나라에 살고 싶어 하고 만약에 그러면은 그리고 와서도 이혼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 상황이 너무나 달라요. 이 유학생 실제 이 공부만 따라가기도 힘들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만약에 배우자가 이제 내조한답시고 왔는데 현타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예. 자존감이 무너져 내려요. 저 굉장히 자존감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도 같이 유학생으로 오시거나 똑같이 바쁘면 정신없으니까 그리고 전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공은 중요하고 대학 간판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특수한 그런 직업을 빼고는 그러니까 일단 뭐 전공만 취업이 잘 된 스템 전공 위주로 선택을 하셔서 미국에서 학부를 다시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석사를 하시든 여러분 기존 전공이 취업이 잘 될 것 같으면 같이 부딪혀서 바쁘고 정신없이 사는 게 오히려 낫다. 한 사람이 저처럼 여유롭고 그러면 온갖 잡생각들이 다 들어요, 정말. 아시겠죠? 제가 지금 이거 42분 동안 지금 떠들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제가 겪어보고 그래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들 여러분은 겪지 않았으면 해요. 진짜 이혼하는 사람 널렸습니다. 이 유학 갔다가 부부들 유학 갔다가 F1, F2로 왔다가 그냥 빠이빠이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그런 위기죠. 위기를 겪었었어요, 실제로. 나는 한국에 돌아가서 살고 싶고 막 현타가 이빨에 와가지고 예. 근데 이제는 좀 적응이 돼가지고 괜찮아졌는데 참 여기까지 적응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저랑 나이 차이가 무려 16살이나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가 높은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와이프는 여기서 박사하고 여기서 미국 의사면허 시험 합격만 하면 머리 워낙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100% 합격할 거예요. 시험만 볼 수 있다고 하면.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과정인데 하면은 여기서 최소 연봉이 30만 불에서 기본 평균 그 로체스터 대학 그 정형외과 의사들 연봉이 그겁니다. 50만 불. 한 35, 한 6억 5천? 한 7억 가까이, 연봉이 한 7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10만 불까지, 그러면은, 그거죠. 10만 불이 아니라 100만 불. 80만 불까지 받더라고요. 그럼 뭐 연봉이 한 10억 이상 되는 거죠.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항상 그런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당연히 와이프 믿고 와이프도 나 사랑하고 하긴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이프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사업을 하든 전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최악의 수를 계산을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할지를 미리미리 플랜을 짜놔야 된다는 거죠. 저는 나름대로 지금 플랜을 다 짜고 있어요. 만약 최악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렇단 말이죠. 아무튼 여러분 인생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해외에 외국에 나서 내 나라가 아닌 곳에서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산다는 거는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저희 인생 선배님들이 댓글에 그런 거 남겨주셨어요. 예. 정말 미국에 네가 왔다고 하면은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해야 된다. 예. 그 말이 너무나 공감이 갔고요. 예. 미국에 1년 있으면 1살 뭐 이렇게 생각해라. 예. 그래서 충분히 미국에 대해서 잘 알고 나서 사업을 하는 거를 추천한다. 뭐 이런 조언도 많이 해주셨고요. 정말 너무나 친절하게 저 일면식도 없는데 이렇게 정신 차리게끔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 모든 여러분들의 조언들 진심으로, 이미 저는 당사자잖아요 여기서. 예, 이런 얘기를 아마 다들 쪽팔려서 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진짜로 위기가 한 2번인가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미국에 살면서 와이프랑. 예. 그래서 저 혼자 일본 여행도 2주 동안은 갔다 온 적도 있고요. 예. 지금 말씀드리는데 위기가 있다. 그리고 저 아닌 다른 누구도 만약에 부부가 오거나 아니면 특히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오면은 그 부부가 아니니까 더 결속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동등한 조건으로 와서 열심히 정신없이 부딪히고 영어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해라. 아니면 다른 뭐 사업 비자로 올 수 있으면 오고, E2B, E2 비자, 소액 투자 비자로 올 수 있거나 그러면 오고, 아니면은 좀 늦게 오더라도 여자친구나 와이프보다 좀 늦게 오더라도 철저히 신분 문제를 해결하고선 오자. 유학생으로 올 게 아니라면. 이걸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요. 정말요. 아시겠죠, 여러분? 저처럼 마음고생이나 뭐 제가 후회하는 것들 하지 않으셨으면 진심으로 좋겠고요. 여러분은 항상 행복하고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안정적으로 바로바로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선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생스러웠거든요. 1년 반이. 아마 제 영상 보셨으면은 처음에 막 이제 여행 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캠핑 가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였을 거예요. 물론 행복한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와이프와의 관계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랬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렸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뭐 사업도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서 더 힘들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이런 루트로 영주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런 거를 참고해서 여러분이 좀 실력이 있고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뭐 마케팅 능력이 탁월하거나, 그리고 그 사장님, 그 회사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한번 딜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사장님한테 직접 컨택을 하거나 아니면 소개를 받거나 저처럼. 그래서 꼭 굳이 우리가 유학이 아니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다. 운이 좋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실력이 있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